반갑습니다. 홍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두 가지 교육은 그 강조점이 매우 다릅니다. 과정과 결과는 물론 절대 떨어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결과를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둘은 떨어진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육에는 과정이 있고 또 모든 교육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고 누리는 또 삶에서 누리는 행복감,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친구를 사귈 것 아닙니까? 그때 친구가 물어보더랍니다. 같은 반 친구가 너네 집 몇 평이야? 라고. 이 친구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잘 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 너 몇 동에 살아? 갑자기 몇 동에 살아? 의아해하면서 대답을 해주고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어머니가 몇 평 사는지 모르면 몇 동 사는지 엄마가 알아오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몇 동에 사는지를 알면 그 집이 몇 평인지를 알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왜 그것을 알아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의도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입시로 대표되는 일반 교육의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야. 입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새기게 되는 문장은 아마도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이 문장의 이야기들을 진화론적 사고라고 말해도 무방할 텐데요. 더 진화된 존재가 있고 덜 진화된 존재가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이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때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이 당시에 죽었던 유대인들의 숫자는 대략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치 정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을 다 복합적으로 물론 봐야 하겠지만 이들의 사상 속에는 이 진화론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이 독일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게르만족은 우월하고 진화된 존재이고 유대인들은 덜 진화되고 열등하고 하등한 종족이다. 그래서 더 진화되고 우월한 우리가 저들의 목숨을 이용하고 저들의 재산을 이용해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 인류에 도움이 되고 더 온전한 일이다. 또 하나의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비슷한 숫자입니다. 680만 명 정도의 숫자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019년 통계에 나타난 학생 숫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입시 컨설팅 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여자친구를 이제 고등학교 고3 친구를 만나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친구 생기부를 받아보니 생기부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상, 흔히 말하는 세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특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 과목, 생기부 안에 있는 교과 부분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에 어떤 과목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들은 각 과목 수업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적어놓는 매우 중요한 종합전형에서의 활용 항목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 세특을 받았는데 세특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학교도 지금도 그렇지는 않겠다 생각합니다만 이 아이의 세부 특기사항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친구가 물어보니까 왜 이러냐? 너희 학교는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는 3등급 밑으로는 세특을 안 적어줘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상위권 아이들의 세부 특기 사항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위권 아이들의 세특을 지우는 거예요. 사정관들이 학교에서 이제 고3 아이들의 생기부를 받았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독특한 면들을 위주로 해서 생기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활동한 것은 이제 사실은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된 내용들을 많이 빼내게 됩니다. 그때 이 컨트롤 C, V 된 내용이 많으면 1등급부터 3등급 아이들의 세특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4등급부터 9등급 아이들의 내용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입니다. 결과물이 아이들의 가치가 되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는 등급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IQ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또 사교육비도 1위죠.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비중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보통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사교육부의 13분의 1밖에 쓰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매우 입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나라임에 불구하고 한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부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은 4시간 50분, 일본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기준인데요. 특성화고와 중학교를 포함한 시간이니까 특성화고를 빼고 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 인문계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놓고만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하루 공부 시간은 고등학생 기준 16시간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면 피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꽤 높은 순위, 1, 2위권을 다투는 꽤 높은 순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사 시험을 칠 때 정의적 특성지수라고 해서 아이들의 공부 안에서 누리는 성취감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평균을 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의적 특성지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쉽게 해석을 하자면 공부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대요. 목적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만족감도 잘 느끼지 못한다 라고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조사 결과인데요.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가장 좋은 수치로 나타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럼 코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한국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조사이냐면요.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미국의 가장 명문 학교들이 모여있는 아이비리그 한국인 학생의 44%가 중퇴를 하고요. 하버드 낙제생들의 10분의 9가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놀란 거예요. 학교에서 늘 해마다 낙제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낙제생들을 모아놓으니까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랬더니 두 가지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없더라. 하버드가 그들의 꿈이었더라. 즉 그들은 꿈인 하버드대를 왔고 그 다음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낙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것이죠. 대학이 그들의 꿈이었다. 1등급이 그들의 꿈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 대학생들의 87%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과 불일치하는 불일치도는 93%나 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만족감 없이 살아가는 분들의 비율이 74.4. 그리고 스스로 나는 꿈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86%였습니다. 입시교육의 결과지요. 입시교육 끝에 우리나라가 처한 청년들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문제와
모습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기부한 박철상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들마다 초청해서 강연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한국의 워렌 버핏, 청년 버핏이라 불렸던 경북대 학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기부 일들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뤘었고요. 그런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서 청년들 앞에, 청소년들 앞에 이분을 소개한 거예요. 너희들의 롤 모델이다. 너희들이 닮아야 될 모델이다. 교회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다음 세대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1년 뒤에 사기로 구속이 됩니다. 자신이 벌었다는 돈도 거짓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해 쓰는 바람에 결국은 구속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된다. 교회 섬기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말이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말입니다. 공부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지 공부 자체가 사명일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입시교육 안에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 역시도 신앙인을 가르치는 곳 역시도 그 입시의 결과를 놓고 신앙을 이용하거나 같이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낮은 곳으로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제자 이야기인데요. 고3 때 청소년부 회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자이언티 메인 신디 반주자고요. 4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받았던 친구이고 매주 금요철라도 잘 참석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자소서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적지 말자고 했어요. 점수가 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자기 사실이기 때문에 안 적을 수가 없겠다고 해서 결국 적어 넣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해줄 게 없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성준이라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가슴을 퉁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마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죠. 이 아이들 어떻게 되냐.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란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가 고치고 싶다. 내가 살리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한 학교가 어디였겠습니까? 학과가 어디였겠습니까? 의대였습니다. 그해 이 아이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물론 성적도 전교 1등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듣다가 붙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학교장 추천을 이 아이가 받았었는데요. 자기는 의대 갈 때는 필요가 없어서 자기는 이 학교장 추천을 다음 친구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 들으시지만 학교장 추천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 근데 이걸 양보한 겁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 갈 성적도 되었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 비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이죠. 자기소개서에 적힌 스토리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다 떨어졌죠. 결국은 재수해서 그 다음에 한예과를 갔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이 아이에게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성품,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 입시교육은 결과를 강조합니다. 등급을 내야 하고요. 결과를 내야지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교육의 강조점이 결과에 있다 보니 아이들은 그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가 패배자가 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경쟁하는 가운데 온전한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수많은 부작용을 겪고 그러고 나서도 그 일들이 그 시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며
결과만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기독교 교육은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결단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쟁 또한 없지요. 부작용 또한 누리지 않고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를 만나고 관계하고 우정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자녀가 만들어내는 결과만을 놓고 칭찬하고 계시다면 입시교육의 한 단면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강조해야 하겠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어야 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 자체에 중심을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